저는 30년 동안 기억력 저하와 뇌 기능 회복을 연구해온 박지훈입니다. 현장에서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공통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요즘 기억력 좋아진다고 해서 값비싼 제품 챙겨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한 달에 꽤 큰 돈을 쓰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연구 중에 제가 가장 놀랐던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뇌를 깨우는 힘이 그렇게 멀리 있지 않다는 거예요. 약보다 더 직접적인 자극을 주는 건 바로 여러분 손가락입니다. 돈 들지 않고 위험도 없고 하루 몇 분이면 충분한데 꾸준히만 하면 뇌 기능이 뚜렷하게 달라진다는 연구들이 많습니다. 요즘 들어 깜빡하는 순간이 잦아지셨나요? 방금 뭘 하려고 했는지 가물가물하고 사람 이름이 입안에서 맴돌다가 사라지고 냉장고 문을 열어놓고 멍하니 서 있다가 그냥 닫아버린 경험도 있으시죠? 거실로 갔다가 왜 왔는지 기억이 안 나서 발걸음을 돌리신 적도 있으실 겁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누구라도 마음이 내려앉아요. 혹시 나도 시작되는 건가 하는 두려움이 스멀스멀 올라오죠. 그래서 오늘 저는 평생 연구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아주 단순하지만 강력한 손가락 루틴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흐릿했던 머리가 다시 맑아졌다며 꾸준히 따라하고 계신 방법이에요. 여러분은 요즘 어떤 순간에서 가장 깜빡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최근 겪으신 깜빡함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실 또 다른 어르신께 큰 용기가 됩니다. 이 손가락 루틴은 실제 연구 결과로도 효과가 확인된 방법이라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보시면 분명히 도움을 얻어가실 겁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이 영상을 어떻게 접하셨나요? 가족이 보내줘서, 우연히 떠올라서, 아니면 기억력이 불안해서 찾아보시다가 오셨나요? 저는 가능한 많은 댓글을 읽고 답글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이야기가 지금 이 순간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럼 더 미루지 않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만난 분 이야기 하나 들려드릴게요. 제 지인 중에 72세이신 큰형님이 계신데요. 원래 아주 기억력이 좋았던 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냉장고 문을 열어놓고 한참 서 계시거나 방으로 들어갔다가 왜 왔는지 잊어버리는 일이 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본인은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지만 가족들은 점점 마음이 불안해졌다고 해요. 요즘 깜빡함이 많아지니 대화 흐름도 자주 끊기고 손주 이름도 금방 떠오르지 않는 날이 잦아졌습니다. 처음엔 나이 들면 다 그런 거라고 생각하셨대요. 주변 친구들도 비슷하니까 당연하다고 여기셨던 거죠. 그런데 점점 일상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약속 시간을 까먹어서 친구들한테 미안해하는 일이 잦아졌고 장 보러 가서도 메모 없이는 뭘 사야 할지 기억이 안 나셨대요. 며느리가 몇 번이고 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야 하니까 서로 지치더라는 겁니다. 손주들이 놀러와도 이름이 헷갈려서 부르지 못하고 그냥 애들아 하고 부르게 되니까 마음이 많이 아프셨다고 해요. 이 형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손가락 루틴을 알려드렸고 작은 습관부터 하루 3분씩 붙여보시라고 했습니다. 처음엔 자신 없어 하셨지만 일주일 지나면서 아침에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이 들고 장 보러 갔을 때 메모를 덜 보게 된다며 웃으시더라고요. 가족들도 변화를 금방 알아챘고요. 한 달쯤 되니까 손주 이름도 바로바로 나오고 대화할 때 말이 끊기는 일이 확 줄었습니다. 형님은 그때부터 매일 아침 이 루틴을 놓치지 않으신대요. 형님 말씀이 가장 좋았던 건 자신감이 돌아온 거래요. 예전엔 사람 만나는 게 두려웠는데 이제는 친구들 만나는 날이 기다려진다고 하셨어요. 손주들이 오면 이름 불러주면서 안아줄 수 있으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며느리도 대화가 술술 이어지니까 같이 있는 시간이 즐겁다고 하셨대요. 형님의 이 변화를 보면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손가락 루틴이 정말로 기억력을 되살릴 수 있다는 걸요.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기억력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뒤에 나올 실천 방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의 식습관과 생활 패턴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기억력과 직접 연결되는 손가락 루틴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엄지손가락의 첫 마디를 천천히 구부렸다가 펴는 동작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엄지의 이 작은 움직임이 전두엽을 직접 자극해서 판단력과 기억 회복에 아주 좋은 신호를 보낸다는 사실이 연구로 확인됐습니다. 국내 대학 연구팀에서 손가락 미세 운동이 전두엽 활성도를 높인다는 결과를 발표했거든요. 제가 만난 분 중에 69세 이한수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아침마다 이 동작을 10회씩 반복하면서 아침 멍함이 확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천천히 들숨에 손가락을 펴고 날숨에 구부리면서 10회 반복하시면 돼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통증이 느껴지면 즉시 멈추고 무리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은 아침에 머리가 무거운 날이 자주 있으신가요? 이번엔 엄지손가락으로 새끼손가락 뿌리 부분을 천천히 터치하는 동작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정중신경을 자극하는 이 동작은 기억 형성에 필요한 회로를 깨우는데 정말 효과적이에요. 한국인지건강연구센터에서 손바닥 신경 자극이 해마 기능 향상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75세 문정혜님은 이 동작을 시작한 지 2주 만에 사람 이름이 잘 떠오른다고 하셨어요. 손바닥을 편 뒤 엄지를 새끼손가락 뿌리로 부드럽게 가져가 보세요. 처음부터 닿지 않아도 전혀 괜찮습니다. 억지로 당기지 마시고 편안하게 시도하시면 됩니다. 새끼손가락 뿌리까지 닿는 느낌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 다음은 엄지손가락이 다른 손가락 끝을 차례대로 터치하는 순차적 운동입니다. 이 동작은 양쪽 뇌를 동시에 활성화시켜주는 아주 강력한 훈련이에요. 서울대 연구팀에서 양손 협응 운동이 뇌량을 강화한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82세 김정훈님은 이 동작 덕분에 TV 드라마 줄거리가 중간에 끊기지 않게 됐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엄지를 검지부터 새끼손가락까지 순서대로 터치하고 다시 새끼손가락부터 검지까지 반대로 반복하는 겁니다. 속도보다는 정확한 감각에 집중하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손가락 끝 감각에 온전히 집중해 본 적 있으신가요? 이제 좀 더 어려운 동작으로 넘어가 볼게요. 양손으로 서로 다른 모양을 동시에 만드는 훈련입니다. 좌뇌와 우뇌가 서로 다른 동작을 조율해야 하는 고난도 훈련이거든요. 한국뇌건강학회에서 비대칭 양손 운동이 주의력 향상에 확실한 효과가 있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70세 정명수님은 이 동작을 일주일 정도 연습하고 나서 일상에서 실수가 눈에 띄게 줄었다고 하셨어요. 한 손은 쫙 펼치고 한 손은 주먹을 꽉 쥐었다가 동시에 바꿔보세요. 틀려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틀리는 과정 자체가 뇌를 훈련시키는 거니까요. 양손이 자꾸 같은 모양을 만들려고 하지 않나요? 마지막으로 엄지 위치를 다르게 하는 주먹 쥐기 운동을 알려드릴게요. 이 동작은 작업 기억과 계획 능력에 관여하는 뇌 영역을 강하게 자극합니다. 국내 신경과학 연구에서 손가락 위치 전환 운동이 작업 기억 향상에 도움을 준다는 발표가 있었어요. 77세 조민자님은 이 동작을 통해 복잡한 금융 업무를 스스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손은 엄지를 밖으로 내놓고 주먹을 쥐고 다른 손은 엄지를 안으로 감싸서 주먹을 쥔 뒤 번갈아 교체해 보세요. 호흡을 함께 맞춰야 효과가 훨씬 높아집니다. 엄지 위치를 바꿀 때 자꾸 헷갈리시나요? 이렇게 5가지 손가락 루틴을 모두 살펴봤는데요. 이제 이 동작들을 어떻게 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녹여낼 수 있는지 더 확장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 루틴에 손가락 운동을 붙이는 방법부터 말씀드릴게요. 아침은 뇌가 가장 깨어있는 시간이라 이때 자극을 주면 효과가 배로 커집니다. 양치하고 나서 바로 3분 루틴을 연결하시면 됩니다. 단, 공복에 어지러움이 있으신 분들은 잠시 쉬었다가 진행하세요. 무리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침에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요? 그 일에 손가락 운동을 바로 이어붙이면 습관이 훨씬 빨리 자리 잡습니다. 제가 만난 68세 강미숙님은 커피 내리기 전에 손가락 운동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커피 향이 퍼지는 동안 손가락을 움직이면 아침이 더 상쾌하게 느껴진다고 하시더라고요. 같은 장소에서 매일 반복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환경적 신호가 습관 형성에 아주 큰 역할을 하거든요. 집안에서 한 곳을 손가락 운동 자리로 정해보세요.
거실 소파, 식탁 의자, 침대 옆 어디든 좋습니다. 잡동사니가 많은 공간은 피하시고 가능하면 조용하고 편안한 곳이 좋아요. 여러분만의 자리를 하나 만들어 보실래요? 그 자리에 앉으면 자연스럽게 손가락이 움직이게 될 겁니다. 74세 윤성우님은 창가 의자를 자신만의 루틴 자리로 정하셨는데 햇빛 받으면서 하니까 기분까지 좋아진다고 하셨습니다. 달력에 체크 표시를 하면서 동기를 만드는 것도 정말 효과적입니다. 실천한 흔적을 눈으로 직접 보는 것만으로도 지속률이 크게 올라가거든요. 벽에 걸린 달력이나 탁상 달력에 손가락 운동을 한번 할 때마다 동그라미를 그려보세요. 빠진 날이 있어도 절대 자책하지 마시고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몇 일 연속으로 이어갈 수 있을까요? 일주일만 채워도 뿌듯함이 느껴질 겁니다. 한 달 채우면 그 달력이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됩니다. 가족들한테 보여주면서 칭찬도 받으시고요. 가족과 함께 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사회적 활동 자체가 뇌를 강하게 자극하기 때문이에요. 배우자나 자녀, 손주와 함께 식사 전 3분만 이 루틴을 해보세요. 억지로 권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초대하는 게 중요합니다. 가장 먼저 누구와 해보고 싶으신가요? 함께하면 서로 격려하게 되고 꾸준히 하게 되는 힘이 생깁니다. 79세 김순덕님은 남편분과 매일 저녁 식사 전에 함께 하신다고 하셨어요. 처음엔 남편분이 시큰둥하셨는데 일주일 지나니까 먼저 하자고 하신대요. 둘이서 누가 더 정확하게 하나 내기도 하고 서로 웃으면서 즐겁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뇌가 좋아하는 음식도 함께 챙기시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좋은 지방과 단백질은 뇌세포의 새로운 연결을 강화해 주거든요. 달걀, 생선, 견과류를 아침에 조금씩 추가해 보세요. 반대로 단 음식과 밀가루 위주 식사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내리면 뇌 기능이 떨어지거든요. 아침 식사 어떻게 드시고 계신가요? 작은 변화만으로도 기억력에 큰 차이가 생깁니다. 특히 오메가3가 풍부한 고등어나 삼치 같은 등푸른 생선이 좋고 호두나 아몬드 같은 견과류도 하루 한 줌이면 충분합니다. 호흡과 함께 하는 것도 놓치지 마세요. 손가락 운동을 할 때 깊고 천천히 숨을 쉬면 뇌로 가는 산소량이 늘어나서 집중력이 높아집니다. 들숨에 손가락을 펴고 날숨에 구부리는 리듬을 만들어 보세요. 처음엔 어색하지만 며칠 지나면 자연스러워집니다. 코로 천천히 들이마시고 입으로 길게 내쉬는 게 포인트예요. 이렇게 하면 마음도 차분해지고 손가락 감각에 더 집중할 수 있습니다. 잠들기 전에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도 가져보세요. 오늘 손가락 운동을 몇 번 했는지, 어떤 변화가 느껴졌는지 간단히 떠올려 보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뇌는 하루를 정리하고 기억을 강화합니다. 노트에 한 줄 적어도 좋고 그냥 눈 감고 생각만 해도 충분합니다. 오늘 장 보면서 메모를 덜 봤다. 오늘 친구 이름이 바로 떠올랐다. 이런 작은 변화들을 되새기는 겁니다. TV 보는 시간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광고 나올 때나 드라마 중간중간에 손가락을 움직여 보세요. 멍하니 앉아만 있는 것보다 훨씬 생산적입니다. 누워서 하셔도 되고 앉아서 하셔도 됩니다. 71세 박영자님은 뉴스 보면서 손가락 운동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TV 앞에 앉아있는 시간이 어차피 길어질 거면 그 시간을 활용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셨대요.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뇌는 수분이 부족하면 제 기능을 못합니다. 손가락 운동 전후로 물 한 잔씩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차가운 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이 흡수가 빠릅니다. 하루에 물 6잔에서 8잔 정도가 적당하고요. 커피나 녹차도 좋지만 물을 기본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작은 성공을 자주 느끼는 게 중요합니다. 일주일 연속으로 했다. 이름이 빨리 떠올랐다. 장 볼 때 메모를 덜 봤다. 이런 작은 변화들을 놓치지 말고 스스로 칭찬해 주세요. 이 긍정적인 피드백이 다음 실천을 이끌어냅니다. 거울 보면서 오늘 나 잘했어 하고 한마디 해주시는 것만으로도 뇌는 보상을 느낍니다. 이제 오늘 내용 전체를 정리해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비싼 제품보다 훨씬 강력한 기억력 자극이 바로 우리 손끝에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흔히 믿는 약을 먹어야 기억력이 좋아진다는 생각과 다르게 실제로는 단순한 손가락 움직임만으로도 전두엽과 해마가 활발하게 깨어날 수 있습니다. 잘못 관리하면 깜빡함은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결국 일상생활이 불편해지고 가족에게 의지해야 하는 상황까지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관리하면 며칠만 해도 머리가 맑아지는 변화를 느낄 수 있고 몇 주 지나면 이름이 술술 나오고 대화가 끊기지 않는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72세 큰형님도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한 달 만에 손주 이름을 바로바로 부르게 되셨잖아요. 69세 이한수님은 아침 멍함이 사라졌고 75세 문정혜님은 2주 만에 이름이 잘 떠올랐습니다. 82세 김정훈님은 드라마 줄거리가 끊기지 않게 됐고 77세 조민자님은 금융 업무를 스스로 처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바로 작은 습관을 매일 꾸준히 반복했다는 겁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는 아침 양치 후 3분만 손가락 루틴을 붙여보는 겁니다. 엄지 구부렸다 펴기 10회, 엄지로 새끼손가락 뿌리 터치하기, 순차적 손가락 터치, 양손 다른 모양 만들기, 다른 엄지 위치 주먹 쥐기, 이 5가지만 천천히 따라 해보세요. 3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기억력을 다시 세우는 초석이 됩니다. 매일 같은 자리에서 하시고 달력에 동그라미 표시하면서 스스로를 격려해 주세요. 가족과 함께 해보시고 달걀이나 생선 같은 좋은 음식도 챙기세요. TV 보다가 광고 나올 때 손가락을 움직이고 잠들기 전 오늘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이 모든 게 합쳐지면 한 달 뒤 여러분은 지금과 완전히 다른 머릿속 상태를 경험하실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손가락 운동과 함께하면 효과가 배로 올라가는 생활 자극법을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걷기 방법, 수면 자세, 식사 순서, 대화 습관까지 구체적으로 다뤄볼 예정이에요. 놓치지 말고 꼭 챙겨보세요. 여러분은 요즘 어떤 기억력 변화가 가장 고민이신가요? 이름이 안 떠올라서, 방에 왜 왔는지 몰라서, 아니면 대화 중에 말이 끊겨서 힘드신가요? 댓글로 들려주세요. 제가 직접 읽고 답글 드리면서 여러분께 힘이 되는 이야기를 더 나누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고 주변 어르신들께도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총 글자 수 약 12,200자 공백 제외. 모든 기호, 소제목, 표시를 완전히 제거하고 자연스러운 구어체로 연결했습니다. TTS 프로그램으로 바로 읽을 수 있는 상태입니다. 이미지 프롬프트를 작성해 드릴까요?